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적으로 오전, 오후 다 할 거 없이 태양광이라는 뭐 확실한 좀 키워드가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오전장 지금 한 줄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전장에 있어서도 좀 확실한 키워드가 있는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지금 보시면 요거 ASF,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렇게 어, 신선한 재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뭐 완전 처음에 갑자기 처음 어, 발생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한 7개월 정도 만인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2년에는 처음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돼지고기 값이 계속적으로 삼겹살이 뭐 금겹살이다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테마성 이제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었고, 다만 이 종목들이 흐름을 완전히 유지하지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했는데 그 바톤을 받아서 종목들이 움직인, 그래서 다른 쪽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지만 이 부분도 분명 돼지열병 관련된 측면으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디냐? 사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돼지열병 관련해서 그러한 뭐 체시스라든지 이글벳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이 오전에 반짝을 했고, 체시스는 장중에 상한가도 기록했지만 풀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료 쪽을 좀 넘어와서 종목들이 움직인 측면이 있고, 이 사료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식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던 분야이고 움직임이 나왔던 분야이죠. 그리고 워낙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됐던 분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부담될 정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 이쪽에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 결국에 방아쇠를 당긴 게 돼지열병 관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이 식량 관련된 종목들, 뭐 추가로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죠. 시장이 부진할 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역방향으로, 과거에 이제 시장이 빠질 때는 보통은 이제 방산 테마, 북한 관련 이슈, 뭐 그러한 이제 뭐 빅텍이라든지 뭐 그러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뚜렷했던 측면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인플레이션, 사료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가 약할 때 오히려 움직임이 나오는 측면이 있고, 사실 지수 약한 측면에 있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오전에 나왔던 기사를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좀 무시무시한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정밀 타격 검토 중이라는 타이틀을 잡으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확전에 대한 가능성,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이제 그러면은 가뜩이나 길어졌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일부 뭐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제 크림궁에라고 하나요? 그 대통령 궁에서도 전쟁을 약간 끝내고자 하는 뉘앙스의 말을 좀 뱉어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최근에.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생각보다 끝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 잃은 영토를 회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사실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도, 공격한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손실이 워낙 컸고, 그렇다면 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잃은 거 다시 받아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제철소를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갑부의 경우는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굉장히 파괴된 제철소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제철소에 대한 피해를 다 소송을 통해서, 국제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겠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게 이제 조율이 참 되기가 지금 어려운 국면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 글로벌적인 뭐 사실상 전 세계와 이제 거의 등을 돌리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약간의 구멍들, 대표적으로 인도라든지 뭐 그래서 에너지 수입을 막 늘리면서 사실상 그래서 루브라의 그러한 가치를 받쳐주고 있는 역할도 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장기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고 이 장기화에 대해서 생각 맨 처음에 터졌을 때도 분명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지금 몇 달째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거 관련돼서 이슈가 분명히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시장을 완벽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흔든다는 거죠. 이 이슈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추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기사를 내용을 좀 더 보면은 러시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정밀 타격할 때 확전 위험성에 대해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타격할 경우 타격을 이제 뭐 검토 중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사는 좀 더 자극적이긴 한데, 만약에 타격을 했을 때 확전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뭐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 확전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하면 실제 타격할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사실 근데 이 기사가 뜨고서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물론 이게 기사가 뜨자마자 뭐 반응이 막 바로 막 그렇게 순식간에 뭐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니죠. 미묘하게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지금 살짝 이제 선물이 꺾이고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의 그런 부분도 줄어드는 가운데서 이러한 기사가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미국 유럽 사령관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 개방 위한 개입 가능성 시사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지금 곡물 창고에 곡물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름에 이제 이걸 빼내고 또 여름에 이제 추수가 되는 지역은 또 그거를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약간의 이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면 이제 봉쇄를 풀겠다는 식으로 약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 세계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국가들은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엄청난 고인플레이션과 식량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좀 더 정리된 동일한 뭐 다른 기사를 또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 테러 조직 활성화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 뭐 어느 시점에서 미군 개입 시사, 뭐 미 국방부는 계획 없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미 국방부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부 사령관의 그러한 의견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자극하면서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뭐 대지열병 관련해서 움직인 첼시스의 분봉도 좀 보고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 그 다음에 이글벳도 좀 보면은 뭐 이렇게 오전에 반짝했다가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 흘러내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료 관련해서 이제 가장 뭐 강력한 게 이제 한일 사료가 10,000원으로 딱 하필 딱 10,000원이 상한가 가격이네요.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 또 추가로 사료가 움직이니까 다른 식량까지 다 따라 움직이는 뭐 닭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료라든지 또 추가로 수산 동원수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죠. 지수 차트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 저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긴 했어요. 시가가 뜨고서 이제 일부 종목들 흐름들이 그렇게 시원치 않은 측면도 있었고 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삼분봉사 음봉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고, 일분봉에서도 음봉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삼분봉을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음봉인데,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좀 시도를 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래도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1분봉을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꼬리는 어느 정도 달아주고 있지만 계속 음봉이 출현하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요 20일 이동평선을 아직 깔고는 있어서 요거는 이제 지켜주면 좋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거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전일 대비해서 이제 절반 이상 터진 상황에서의 이러한 하락이다 보니까 이 터지는 가운데서 하락을 더 키우면은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래가 늘어나면서 좀 더 하락을 이제 조금 많이 해주는 게 오늘 장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오전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뭐 정리해 보면 돼지열병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한 뭐 오전장이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추가로 이제 사료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사료 쪽의 움직임이 결국엔 다른 식량 관련된 종목들까지 끌어올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면에는 러시아 관련 확전에 관한 이슈성 기사들도 존재했고, 그에 따라서 지수가 빠지니까 또 오히려 이런 또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더 움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까지. 그래서 약간 이 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에너지, 이제 식량, 그런 종목들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씩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따라갔다가 또 물리기 또 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변동성도 막 정신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뭐 이제 지수 차트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좋게 본다면, 지금 요게 3일, 요 3일 캔들 패턴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다행히 여기서 추가로 안 빠지고 이렇게 옆으로 기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뛰어놓은 음봉인데, 이 뛰어놓은 상황에서 요 구간을, 사실상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돌려주는 게, 이 이동평선 내려오는 거 기다리면서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돌려주는 게 좋은 부분이고, 만약에 이 횡보를 잡아주면서 이동평선이 몰려오는 거 기다리다 갑자기 밑으로 빠져버리면, 좀 더 이제 시세에 대해서 안 좋게 레벨 다운돼서 다시 한번 박스 잡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조금 시계열이 긴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오전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기사에 중요한 기사 몇 개를 살펴본 시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주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